안녕하세요. 저는 비전대학교 지적통합학과 1학년 최소리입니다. 지금부터 공간정보 프로젝트 조망권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조언 소개, 두 번째 조망권이란, 세 번째 선호되는 조망권의 종류, 네 번째 조망권의 가치, 다섯 번째 조망권의 법적 권리, 여섯 번째 조망권 관련 자료, 마지막으로 아크브 실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조언 소개입니다. 저희 4-1조는 저 최소리와 홍성민 이렇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자료 수집과 PPT 제작 및 발표를 맡았고 홍성민 군은 아크브 실습 자료 제작과 실습 발표 및 자료 수집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조망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 조망권 하면 한강 조망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한강 조망권은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증장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부유층들이 강남에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나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리버뷰 나루하우스의 한강불 풍경입니다. 다음은 조망권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조망권이란 건물 등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 역사 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실자가 창을 통하여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로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합니다. 조망권의 범위입니다.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보이는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다음은 선호되는 조망권의 종류입니다. 먼저 한강 조망권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밤섬 리버베르빌 아파트 단지의 조망인데요. 이 아파트는 배우 김성령 씨의 집으로 SNS상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 6월에 준공돼 평당 분양가가 1,080에서 1,200만 원 선이었으나 2018년 기준 평당 2,750만 원의 거액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숲 조망권입니다. 여러분 숲세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숲세권이란 숲 플러스 역세권의 합성어인데요. 이 숲세권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개포동 DH 아너이지라는 아파트의 조망인데요. 이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웃돈이 10억 원 이상 붙으면서 숲세권 단지의 인기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다 조망권입니다. 좌측의 사진은 해운대 마린시티의 조망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오션뷰이지만 태풍에 침수가 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공원이나 호수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망권의 가치입니다. 선호되는 조망권을 형성한 아파트 단지는 인기로 인한 높은 청약 경쟁률이 형성이 되는데요. 위 사진은 호수공원 조망을 형성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200대 1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밑에 사진은 효창공원 조망을 형성한 효창파크뷰 대시양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180대 1을 넘었습니다. 이름부터 파크뷰, 공원뷰를 내세운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서울 주택시에 있는 레미안 첼리투스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사해봤는데요. 한강 조망이 어려운 1층은 19억 6천만 원, 탁 트인 한강 조망의 56층은 25억 6천만 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기준 공시가격에 6억 이상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공시가격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공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거 아시죠? 실거래로 보면 더 많은 차이가 발생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격 차이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강 조망권의 유무입니다. 또 송도국제도시 매매가를 비교해봤는데요. 좌측의 아파트들은 선호되는 조망권을 형성한 아파트 단지고요. 우측의 아파트는 아파트에 둘러싸여 조망권 확보가 어려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가격 차이의 이유 중 하나는 선호되는 조망권의 유무입니다. 이러한 조망권의 가치에서 저희의 조망권 분석 목적이 드러납니다. 요즘은 삶의 가치에 주목하는 실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이나 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골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오히려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집 안에서 좋은 풍경을 보면서 힐링하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산이나 강 등 자연 환경의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경관, 역사 일적 등 특별한 조망권을 확보한다면 건물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조망권 관련 영상입니다. 조망권의 가치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상단의 링크로 가셔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망권의 법적 권리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높은 조망권, 과연 법적 권리도 보장받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법률에서 조망권은 노력 없이 얻게 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 인정과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조망권만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건축법 제53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포함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보다는 일조권이나 주의 환경의 침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권리 구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일조권이란 개인의 건강관리나 성장을 위해 최소한의 햇볕을 쬐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환경권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조망권과 일조권의 분쟁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상단의 링크로 가셔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망권 관련 자료입니다. 조망권 비교적 최신 기사들만 모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조망권이 요즘 핫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크뷰 실습입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아크뷰 실습에 앞서서 요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크뷰 실행 후 익스텐션에서 3D 애널리스트, 스페셜 애널리스트, 비저빌리티 툴스 세 가지를 선택해 줍니다. 3D 애널리스트는 3차원 콘텐츠에서 GIS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스페셜 애널리스트는 툴 그리드 테마를 분석하고, 비저빌리티 툴은 가시권 분석을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망권 분석 실습은 3개의 뷰를 생성해서 3가지 조망권을 분석할 겁니다. 첫 번째, 점자를 이용한 조망권 분석, 두 번째, 횡단면상의 조망권 분석, 세 번째, 건물들 사이에서 조망권 분석, 3가지 분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점자를 이용한 조망권 분석. 조망권 분석에는 고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 자료인 수지 표고 모형 댐 파일과 건물 빌딩 파일 그리고 점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뷰포인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뷰포인트 지점에서 보이는 지역을 계산하기 위해서 댐 파일과 뷰포인트 액티브 후 calculate visid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화면은 댐 파일의 음영 기복도를 생성해서 비저빌리티 오프 뷰포인트에 어드밴스한 파일입니다. 이때 초록색 부분이 뷰포인트에서 보이는 부분이고 붉은색 부분이 뷰포인트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횡단면상의 조망권 분석입니다. 댐 파일을 불러와서 안경 모양의 아이콘인 라인 오브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관찰자 높이인 옵저버 옵셋을 5m, 바라보는 지점 높이인 타겟 옵셋을 20m로 설정해서 관측자가 5m 높이에서 20m 높이를 바라보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후에 임의의 시작점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드래그해서 완성된 결과가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좌측의 그래프 값이 고도 값이고 아래의 그래프 값이 거리 값입니다. 이때 초록색 선이 보이는 부분이고 빨간색 선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건물들 사이에서 조망권 분석입니다. 댐 파일과 건물 빌딩의 높이 값을 나타내는 BD 하이트 파일을 불러옵니다. BD 하이트를 건물들을 그리드화하기 위해서 BD 하이트를 액티브한 후 컴포트 투 그리드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에 아웃풋 그리드 익스텐트와 셀 사이즈 둘 다 same as 댐으로 지정하고 건물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헤이트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맥 칼큘레이션을 켜서 수식을 적는데요. 이때 이 수식을 적는 이유는 BD 그리드인 건물과 댐 파일을 합쳐야 되는데 이때 BD 그리드는 건물 그 자체의 높이만 존재하고 주변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든 파일의 이름을 노비디 그리드로 이름 변경합니다. 그런 후에 노비디 그리드를 댐 파일과 합쳐서 비로소 건물과 지상의 높이를 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다시 만들어진 파일을 댐비디로 저장하고 댐비디와 뷰포인트를 액티브한 후 calculate visid를 사용해 다음과 같은 화면의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댐 파일의 음영기복도를 적용해서 다음과 같은 3차원 형상의 파일을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뷰포인트에서 보았을 때 높은 건물에 의해서 시야가 차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크뷰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C 드라이브에 자기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후에 폴더 안에 조합권 분석 폴더를 만들어 주고 공원정보 인증상 파일 안에 있는 23장 파일을 아까 그 조망권 분석 파일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아크뷰를 실행하시고 익스텐션의 3D 애널리스트, 스페셜 애널리스트, 비저빌리티 툴스 3개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했으면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뷰의 이름을 조망권 분석 1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애드심 들어가셔서 C드라이브의 자기 파일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소스 타입을 그리드 데이터 소스로 바꾼 후 댐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시 애드심 들어가서 이번엔 피처 데이터 소스를 바꾼 후에 빌딩과 뷰포인트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댐 파일과 뷰포인트를 동시에 액티브를 해서 서페이스 메뉴의 calculate visid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은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때 빨간색 부분이 뷰포인트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이 뷰포인트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댐 파일 액티브한 후에 서페이스에서 컴퓨터 일쉐이드를 사용해 음영기복도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방금 생성했던
비저빌리티 툴 오프 뷰포인트를 더블 클릭해서 된 파일 응용 리복도 파일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뷰포인트에서 봤을 때 초록색 부분이 보이는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습을 들어가서 다시 두 번째 뷰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조망구 분석 2로 변경해줍니다. 그런 후에 애드심 들어가셔서 그리드 데이터 소스로 바꾼 후에 댐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댐 파일 액티브 한 후 밑에 메뉴에 있는 이 안경 모양의 라인 오브 사이트를 클릭한 후 댐 파일을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관측자의 높이를 5m, 바라보는 지점의 높이를 20m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댐 파일에 임의의 시작점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뜹니다. 이때 Y축 그래프 값이 고도 값이고 X축 그래프 값이 거리 값입니다. 이때 또 빨간색 그래프 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초록색 그래프 선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뷰를 만들어서 이름을 조망권 분석 3으로 변경해 줍니다. 하셨으면 애드심 들어가셔서 그리드 데이터 소스로 한 후에 댐 파일을 불러오고요. 다시 애드심 들어가서 픽처 데이터 소스로 바꾸고 뷰 포인트와 건물의 높이값 데이터인 BDIT를 불러옵니다. 그런 후에 BDIT 건물들을 그리드하기 위해서 BDIT에서 액티브한 후에 신 메뉴에 Convert to Grid를 선택해서 C 드라이브의 자기 이름 폴더에 BD 그리드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Output Grid Extent를 Same as them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셀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Same as them으로 설정해주고 건물의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높이인 헤이트를 선택하고 OK를 해줍니다. 나머지 다 yes 해주셔서 생성해주고 다음 단계로 애널리시스 파일에 들어가셔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맵 캘큘레이터를 켜줍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적어줍니다. PPT에서 말했듯이 이 수식의 과정은 건물 주변의 값을 0값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0값으로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만들어진 파일을 이름을 노BD 그리드로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캘큘레이터 들어가서 노비디 그리드와 댐 파일 합쳐서 건물의 높이 값을 구해냅니다.
생성된 파일을 다시 이름을 덴비디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생성한 뷰포인트와 비디하이트를 위로 올려줍니다. 덴비디 파일하고 뷰포인트 파일을 동시에 액티브한 후에 서페이스에 들어가서 Calculate PC들을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 후에 덴 파일을 액티브해서 음영 기복도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아까 생성했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덴 파일 음영 기복도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포인트와 비디하이트 파일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높은 건물들에 의해서 뷰포인트 보았을 때 시야가 차단됨을 알 수 있는 실습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